질문은 일문 일답 방식을 먼저 진행한 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협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청사 건물 철거비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전주시를 강력히 설득해서 차질을 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형 국책사 발굴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포스트 새만금에 대비한 새만금 시대에 대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포스트 새만금 시대를 대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어떤 것을 발굴했느냐 그 실적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남의 엑스포와 관련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라 이런 빗발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많은 행사를 유치하러 많이 다녀봤는데 가장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호텔과 컨벤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00명만 오더라도 호텔 또 대규모 2000명만 회의를 하려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과 컨벤션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가장 필수적이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전주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이 도 소유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도 소유 공설운동장은 전주시에 호텔과 컨벤션을 지을 것을 조건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지금 4개월 업체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만 진행이 되면 저희도 지금 많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저희는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 가령 세계 순례자대 이런 대회가 열립니다만은 천상 시군에서 분산하거나 또는 대학교 기숙사가 비는 여름이거나 이런 때 외에는 지금 저희가 숙박 때문에 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호텔 컨벤션을 저희가 건립이 가시화되면 이 연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새만금을 대비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새만금 개발과 함께 포스트 새만금 시대를 대비해서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저희가 포스트 새만금 시대에 대비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 발굴은 용담댐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개발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기반의 융복합 기술 개발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 방향이 전환되고 있어서 우리 도가 필요하는 소프트웨어 중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 위주로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산업화가 뒤지고 일자리가 없는 우리 도의 현실에 있어서는 산업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10대 성장 동력 중심의 R&D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저희가 우리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유치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이야말로 포스트 새만금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 조선, 해양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풍력, LED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키면서 초경량, 고강도 탄소 중심의 복합 소재, 나노기술과 결합한 인쇄전자 등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농생민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10대 성장 동력 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제2의 새만금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국책사업 총 12건 4조 4,905억 중에서 제2의 새만금인 10대 성장 동력 분야 국책사업은 5건 1조 1,726억 원으로서 그 내용은 미래그린 사용차 연구개발 1,746억 원 자동차 분야, 그 다음에 새만금 대형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 1,704억, 그 다음에 탄소밸리 1,991억, 국가식품 클러스터 5,535억, 민간 육종 연구단 조성 750억 등이며 이를 통해서 산업의 고도화 집적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2010년 11월 제275회 국책사업 정례회 시 국책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전라북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국책사업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국책사업화한 사업은 5건 6,403억입니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2건 6,123억입니다. 국책사업 결정 현재 추진 사업은 지금 총선 때마다 또는 대선 때마다 새만금과 연관된 사업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실정이면서 대선 공약에 새만금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새만금 사업을 그렇게 대선 공약에 집중적으로 넣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해 본다면 새만금 사업은 22조라는 가장 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50만 개 일자리 76만 명 인구입 28조 5천억의 생산 유발이 창출될 수 있는 전라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대규모 종합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10년간이 집중적으로 정부가 투자해야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전라북도에 가장 크고 가장 효과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대선 공약에도 넣어야 국가사업으로 불러가기 때문에 되풀이된다고 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사업이 완성을 하면 22조나 들어가야 되는데 22조가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집중적으로 넣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저희가 새만금 특별법, 토지연결 변경 등 새만금 제도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면 이번 제18대 대선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특별회의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에서는 17대 대선 당시 7개의 새만금 공약을 제안했고 현재 18대 대선은 4건의 공약을 제안해서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선 공약을 발굴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큰 사업을 하다 보면 실현 사업성이 적고 실현 사업성을 강조하면 좀 통이 안 크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의 오랜 행정 경험으로는 너무나 통 크게 하면은 정부가 아예 제낍니다. 도저히 정부가 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 큰 공약을 하면 속을 시원하겠지만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실익이 낮아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발굴함에 있어서는 첫째, 저희가 제2의 새만금을 채택한 10대 성장 동력 산업에 첫째는 집중하자. 두 번째는 지역개발 효과를 파급할 수 있는 SOC를 좀 많이 늘리자. 세 번째는 삶의 질을 늘리자. 이제 소득을 넘어서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늘릴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 4개 분야를 저희가 전문가 토론에서 분야를 선정하고 2011년 6월부터 저희가 TF를 구성하고 전략회의 10번, 검토회의 12번, 토론회 4번 이렇게 걸쳐서 저희가 새만금 4건, 산업 R&D 3건, SOC 4건, 문화 생태 농업의 4건, 15건의 공약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크다고 생각된 5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전라북도 전주연구개발 특구라는 것을 저희가 전라북도 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바꿨습니다. 2013년 17년까지 4,260억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대덕이 지정된 뒤에 그 다음에 저희가 광주와 대구와 경합했고 최근에는 전주와 부산을 정부가 해준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부산은 들어가고 전라북도는 지금 부산을 해준다는 동향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특구는 특징이 대통령이 방문해서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해주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와 같은 사업을 달성하려면 대통령을 모시고 한번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R&D 특구 지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저희가 아까 10대 성장 동력 산업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10대 성장 동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R&D입니다. R&D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R&D가 없다면 우리 산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는 일자리 만드는 것이 요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R&D는 저희 전라북도가 정말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R&D 지정에 대한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요건을 강화한 것은 정부 출연연구소 3개 이상, 4년제 대학 3개, 연구소 40개 등 저희가 정부가 상당히 요건을 강화해서 저희가 정읍을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경쟁력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원, 연구소 분원 이런 등등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성 연구소, 생명과학 연구소, 안전평가연구소는 분명한 국제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제가 키스트 분원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5개 농진청 연구소와 연계하면 정부가 이 분야는 저희를 도저히 탈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두자 그래서 이번에 좀 내용을 정업까지 포함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 저희가 크게 공약을 넣은 것이 미생물 융복화 과학기술원입니다. 저희가 식품산업을 저희 전라북도에 승부를 거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13억의 중국 식탁에 전라북도에서 만든 식품산업이 식탁을 점령한다면 우리 도의 가장 큰 성장통인데 여기에 인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여기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R&D와 고급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 부설연구센터를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미생물 융합 시설을 4천억 규모로 설치할 것을 지금 공약으로 넣습니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등과 힘을 합해서 우리 식품산업을 크게 약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R&D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주가 이렇게 한옥마을로 전통문화사업을 뜨고 있는데 지금 익산이 사실은 저희가 문화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지난번에 익산에 여러 가지 국보급도 나왔고 거기가 익산이 최근 역사문화 인식이 확실히 달라지고 고도입니다. 고도 중에서 부여, 공주, 경주, 익산인데 익산만 대규모 발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 고도 르네상스 7,900억짜리를 저희가 집어넣어서 문화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익산 르네상스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4대 고도인 익산이 경주나 부여나 공주와 맞먹는 그와 같은 도시로 발전하는 사업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지도권 힐링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어제 질의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동북권이 이상에는 이게 너무나 낙후됐다고 그러는데 동북권은 제조업 유치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제조업은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해서 채택된 것이 힐링 거점 사업인데 최근에 소득증과 함께 현대인의 가장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힐링 개념이 현재 시대적 추세로 되어 있어서 동북권 6개 지역이 힐링 센터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런 연구원들의 보고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든다면 무주는 태권도 공원과 연계된 태권도 힐링 캠프, 진화는 아토피아 클러스터 연관된 에코 힐링 컴플렉스, 장수는 경마육성과 연계된 동물 매개 치유 단지로 또 임실은 식재료와 연계된 식락동원 연수센터, 순창 장수와 함께 만성질환 치료센터, 관광 남원은 치유 시범도시로 엮어서 저희가 지도권 힐링 거점 사업으로 약 1조 원의 규모인데 이 사업을 세밀하게 발전시켜서 국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현 정부는 지정만 했지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시민크로서 조기 구축 사업을 다시 한번 2015년까지 끝내주는 그런 공약을 제안했습니다.